교과서를 품은 드라마 한국사 제58호 하얼빈에 울린 총성. 오늘은 안중근 의거 이야기입니다. 안 선생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안중근이 명성황후 시의 소식을 들은 것은 이듬해 정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안중근은 곧장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만나죠. 그리고 천주교에 입교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왜지요? 행진하는 일본군의 군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경복궁에 계시던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것도 석 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분노하여 의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제 마음도 다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신앙심이 있으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좀 더 나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안 선생님, 세례명 토마스를 내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토마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일깨워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명성황후 시의 사건은 안중근의 삶에서 그만큼 큰 의미를 던져준 것이었죠. 개인보다는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을사늑약이죠.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 황제와 일부 대신들을 위협하여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내정에서도 간섭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고종의 서명과 위임장, 명칭과 비준서가 없어 절차상의 결함이 많은 데다가 강제로 체결되어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군은 러시아 육군을 크게 무찔러 더욱 기세등등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안중근은 아는 형님과 석탄 장사를 하고 있었죠. 중군이 이 후경기에 왜 석탄 장사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어?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아니, 일본이 싫어 석탄 장사를 못하겠단 말이야? 그런 셈이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석탄 장사를 계속하면 당장은 돈벌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처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고 자기 한 몸도 편하겠죠. 그러나 일본이 마침내 우리나라를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그런 어려운 말은 몰라. 허나 자네가 정 장사를 그만두겠다면 내 자네 지분은 내가 사주겠네. 뭐 자네 뜻대로 하게나. 그리곤 여기로 곧바로 오셨군요. 신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군인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제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산업과 교육이 아닐까요? 마침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요?
그리곤 한 걸음에 도산을 만난 안중근. 도산은 이때 28살이었습니다. 도산 선생,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한 선생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혹시 일본인 졸개 하나쯤 때려 눕힌다고 기울어진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생각은 아니시죠?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건 교육과 산업의 육성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길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서울 도남문 앞에 야학으로 보광학교를 세운 것도 그런 계기였습니다. 물론 수업료 같은 것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었죠. 네? 집안일은 당신이 좀 맡아줘요. 꼭 가셔야겠어요. 헤이그에서 죽어간 이준 선생.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나 이또 히로부미로부터 쫓겨난 폐하.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어. 평범한 민중들조차 곳곳에서 일본 경찰이나 헌병들과 충돌하고 있어요. 맨주먹이나 돌멩이로 말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행동으로서 일본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오. 당신이 떠나면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는 대찬성하실 것이오. 난 이미 목숨을 던질 각오를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안중근은 처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뚜렷한 결심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또한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된 뒤였죠. 안중근은 1907년 10월 이후 국외로 망명하는데 함경남도 원산에서 배를 타고 청진을 거쳐 북간도로 돌아갔죠. 그곳에는 독립지사 이동희, 문창범, 이범윤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 만주에오다. 1909년 10월 20일 우연히 신문을 펴든 안중근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신문을 들고 당시 만주의 대동공보 신문사로 뛰어갔습니다. 이강 선생, 이 기사 사실입니까? 그렇소. 확실합니까? 여기 다른 신문에도 같은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토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은 누구죠? 러시아 정부 재무대신 코코프체프입니다. 고위층 간의 만남이군요. 두 사람 모두 동아시아에서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죠. 오냐,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기회가. 안 선생, 자, 이 명함 받아요. 우리 신문사 하얼빈 통신원에게 쓴 선생의 소개장입니다. 혹시 하얼빈에 가시거든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거사를 생각하며 안중근이 떠올린 사람은 우덕순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1908년 7월 안중근과 함께 의병 전쟁에 참전했던 우덕순은 바로 이 신문사의 회계 책임을 맡고 있었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동지, 이번이야말로 이또 히로부미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함께하겠소? 당연하죠, 안동지. 뒷날 우덕수는 일제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거사 참여 사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오조약의 이야기를 황성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또 대한매일신보,
신민보에서도 보았습니다. 이토공의 타막한 대한 정책은 천하를 속이고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기사를 읽고 늘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중근 동지의 제안에 응하여 이토공의 살해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사의 뜻을 모은 안중근과 우덕순 두 사람은 22일 밤 9시경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거사 사흘 전이죠.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유동하도 함께였습니다. 자, 세 분 옆으로 쭉 앉으세요. 동지, 난 나이를 먹어도 사진 찍는 게 영 부담스러워요. 아니 왜요? 영혼이라도 빼앗길까 봐서요. 동하군은 어때? 전 좋습니다. 뭐가? 이 순간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사를 앞두고 찍는 사진이라서인지 감격스럽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거사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일행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일은 한 번에 완벽하게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완벽해야 할 텐데요. 우동지, 그래서 말인데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토가 탄 열차가 지나는 길목을 나누어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누구에게든 기회가 오는 대로 처단하자는 말씀이군요. 그렇소. 자, 여기 동청철도의 출발 지점인 남장춘, 그리고 관성자, 또 이토의 도착지인 하얼빈과 채가구를 그 지점으로 정합시다. 좋습니다. 헌데 여비가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렇군요. 제길 어쩐다지? 저 두 곳에만 분산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여러 곳이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두 지점 정도는 해야.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냅시다. 내일 아침에 이토가 하얼빈역에 분명히 도착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기로 하고요. 제가 확인해보죠. 그럼 우덕순 동지와 조도선 동지는 채가구에서 대기하시오. 난 하얼빈역에서 대기하리다. 그러나 채가구란 곳에서 대기하기로 한 우덕순과 조도손의 거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투숙하기로 한 역 구내에 있는 여인숙을 러시아 병사들이 밖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이토의 경호 차원에서였습니다. 10월 18일 대련 부두에 닿은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에서 제공한 귀빈 열차를 타고 대륙을 달립니다. 이곳저곳 일본군의 사업지와 전적지를 돌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차지하고 싶었던 대동아 땅이니 말입니다. 마침내 거사일인 10월 26일 아침 7시 안중근은 역 구내다방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얼추 시간이 됐는데 왜 기차가 안 오는 거지? 30분이나 지났는데 혹시 채가구에서 우덕순 동지가 성공한 것일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채가구에서는 기차가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덕순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다시 9시경 안중근이 기다리고 있는 하얼빈역. 오라, 들어오는구나.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야심 가득한 표정으로 승강구로 걸어 들어옵니다. 안중근은 오래전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을 보면서 얼굴을 익혀온 터였습니다. 한눈에도 저쪽에 나타난 하얀 수염의 남자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자로구나. 모자를 쓰고 흰 수염을 나부끼며 나타난 저자가 바로 우리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 오냐, 조금 더 다가오너라.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거의 20m쯤까지 달려나가 첫 발을 쏘았습니다. 명사수였던 안중근의 총솜씨는 이토 히로부미를 곧바로 쓰러뜨렸습니다. 세 발을 이토에게, 다시 나머지 네 발을 이토 수행원들을 향해 쏘았죠. 그 사는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가레이는 러시아 말로 한국이란 뜻이고 우라는 만세라는 뜻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안중근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의 독립을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이후 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은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였으며 1910년 사형당하였다. 왜 이토공을 죽였나? 이토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 15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했다. 지금 서양에서의 세력들이 극동에 몰리고 있는데 일본은 자기 혼자만의 이득을 누리려 하고 있다. 진정한 동양 평화란 한국과 청나라 그리고 일본이 손잡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다. 바로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다시 청나라를 침략하려 하니 이는 동양 평화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마침내 너희 일본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35년 5개월 뒤 일본은 패망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출연 김규식, 이의선, 김호정, 양석정, 정미라, 윤용식, 천지선. 음악 최은영, 효과 김성렬, 기술 김진성, 해설 유강진. 교과서를 품은 드라마 한국사 제58호 하을빈에 울린 총성. 조수연 극본, 이효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